먼저 요게 그림 있죠? 교과서에도 있지만 교과서 240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잘 안 보이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무슨 내용 같아요? 추워요. 자, 권영이 한번 읽어볼까? 아이 추워. 여름 언제 녹는 거야? 여기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지, 맞지? 왜? 추우니까. 그죠? 자, 왼쪽에 얼음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 적혀 있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련의 스탈린의 모습이 보이지, 맞지? 자, 오른쪽에는 일본 미죠, 미. 어느 나라일까요? 아름다운 미. 미국입니다. 그죠? 그죠? 미국에는 우리가 뭐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 둘 사이에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냉전. 우리 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냉전. 냉전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냉전. 차가운 전쟁이죠. 네. 잡이라고. 왜 차가운 전쟁이라고 불렀을까요? 겨울이라고. 왜 차가운 전쟁? 차가운 전쟁이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따뜻한 전쟁. 그럼 따뜻한 전쟁은 뭘까요? 평화로운 좀 따뜻한 걸 좀 바꿔서 뜨거운 노래 봅시다. 뜨거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열정적. 실제로 우리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이 총을 쏘고 대포도 쏘고 맞지? 피도 흘리고 뜨겁게 한판 붙는 게 우리가 뜨거운 전쟁이라면 차가운 전쟁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습니다. 무역 전쟁. 대신에 서로가 진영을 나눠가지고 우리 편, 너 편 나눠가지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전. 특히 우리 이 시기 되면은 핵무기도 막 개발되고 하잖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아가진 않고요. 서로가 견제하면서 나 너 공격할 거야. 너도 공격해봐. 근데 실제로는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서로가 전면적으로 붙어버리면 서로가 다 죽으니까. 그죠? 우리 이러한 상황을 냉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냉전. 자, 우리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우리 여기 잠깐 써볼까요? 이 차 대전 이후에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무슨 주의일까요? 소련은 무슨 주의였어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또 하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슨 진영? 자본주의 진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우리가 무슨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러한 냉전이라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진 않습니다. 대신에 간접적으로 싸워요. 직접 본인이 맞붙진 않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분쟁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6.25 전쟁이죠. 맞죠? 소련과 미국의 대리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우리가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 그죠? 이렇게 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편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냉전이 더 심화됐을까요? 약화됐을까요? 심화됩니다. 야, 유럽에서도 서로가 영토가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동아시아 또한 이러한 냉전의 기류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쌤 지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러한 동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특히 미국이 조금 더 이 아시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련이 내려오고 있죠. 맞지?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국의 상황 한번 볼까요? 중국은 예전부터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들이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서는 서로가 손을 잡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도권 싸움이 나타난 거죠. 우리 공산당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중국에? 모택동이라고 하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국민당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장제스. 우리가 장개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와 대립했다? 국민당과 vs
공산당이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이 공산당이 승리하죠. 그리고 이 지역을 다 무슨 색으로 물을 들입니까? 붉은색으로 물을 들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요 시기에 소련도 내려오고 있었지, 맞지? 그죠? 북한 또한 어떻게 돼갑니까? 공산주의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지, 맞지? 자, 미국은 이 당시에 여기 일본의 상황을 볼게요. 자, 미국은 사실 일본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좋았을까, 싫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봐봐, 이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 미국과 일본이.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 미국인들 많이 죽었잖아. 자,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나쁜 감정이 있었겠지. 와, 저 일본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었냐. 우리 미국인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고. 그래서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군인들이 막 지배했잖아, 맞지? 그래서 일본을 민주화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민주화 시키면서 헌법도 정하게 하고 이 헌법에 나는 분명히 내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라고 표시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최근에는 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죠. 전쟁을 못하는 국가에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자, 한번 또 볼게요. 우리 이 시기에서는 미국은 일본을 철저히 짓밟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빨갛게 물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미국은 일본을 민주화시켜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점점 냉전의 시기가 강화되니까 생각을 바꿉니다. 일본을 반공의 거점으로 삼아야겠다.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죠. 무슨 전쟁입니까? 6.25 전쟁까지 터져버리니까 일본을 이용해서 아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다시 키울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민주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일본은 다 망해갔던 국가가 전쟁에 책임을 물고 다 망해갔던 국가가 6.25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특수를 얻은 거죠. 다시 일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섰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이러한 시기를 이 동아시아의 냉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요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폭탄 터지는 거. 폭탄이죠, 그죠? 네.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에다가 미국이 핵을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렸어요?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맞지? 자, 이렇게 핵폭탄을 투하하자마자 일본과의 전쟁에 머뭇거리던 누가 바로 전쟁에 개입합니까? 소련이죠, 그죠?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에 뭐가 투하되고요? 핵이 투하됐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누가요? 소련이 8월 8일 이틀 뒤에 바로 대일전에 참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소련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이때는 뭘 하기 위해서? 일본 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지금 이 상황을 잘 맞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자, 요 모습이겠죠, 맞지?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지울게요, 이제. 요거 책에 있으니까 이거는. 자, 보면 소련군들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자, 뭘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까? 일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죠. 일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소련이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소련이 어디까지 다 한반도 전역을 일본군을 다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그러려면 여기에서 나중에 누구의 입김이 더 셀 것 같아요? 소련의 입김이 더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제의를 합니다.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38선. 미국이 이야기해요. 야, 너희 여기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만 일본군 정리해줘. 남쪽 부분은 누가 정리할 거야? 우리 미국이 일본 좀 정리 끝내면 올라가서 일본군 무장 해제시킬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미국은 고민했습니다. 이거 소련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소련이 들어주죠. 맞지? 자, 어떻게든 누구의 제의로요? 누구의 제의로? 미국의 제의로 뭐가 그어집니까? 38도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 38도선이 뭐 의미 있어 보입니까? 그냥 여기 소련 군인인데, 소련 군인이 와 일본군 몰아내고 가다가 야 38선까지만 가라는데, 근데 38선이 어디요? 여기요? 에이, 그러면 다 알기 쉽게 그어놔야지 하면서 이렇게 딱 그어놓습니다. 38선. 소련군만 못 내려오지 우리 한국인들은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별 의미 없는 선이란 말이야. 왜? 이 선은 일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어놨던 선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선이 참 다시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될 줄은 몰랐죠. 이 시기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돼요? 자, 아무튼 자, 우리는 일본이 핵을 맞게 되고요.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 뭘 합니까? 항복을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이루어집니까? 해방이 이루어졌죠. 다른 말로 뭐 광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무엇을 이뤄냈다? 우리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다가 써볼게요. 우리 광복이라고 써볼게. 다른 말로는 해방이라고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런 거 좀 잘 써놓으세요. 알겠지? 그냥 책 보면 또 뒤죽박죽 섞여서 이해 안 돼. 알겠지? 자,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어떤 군대가요? 소련 군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요? 아직 일본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만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까? 38도선만 딱 이야기해 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지금 소련은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내려와 있겠죠. 지금 북쪽에는 소련이 진군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눈만 멀끔멀끔 뜨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지. 무엇을 하기 위한 시작을 했을까요? 갑자기 경제발전? 지금 해방됐잖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라 세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여기 있는 세 개의 지역 기억납니까? 우리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 독립동맹. 약간 사회주의 쪽이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김구가 이끌고 있죠. 심지어 여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이 미국과 연합해서 무엇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광복군이 직접 들어가서 조선 총독부에 걸려있는 무엇을? 일본 국기를 내리고 무슨 국기를 올릴 거다? 대한민국 국기를 올릴 거다라고 부푼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 작전 5일 전에 일본이 항복해버리면서 그게 무산돼 버리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세를 할 때 김구하고 임시정부 사람들과 한국 광복군들은 통곡을 했다고요. 야, 이거 우리가 갔어야 됐는데, 우리가 직접 국기를 올렸어야 됐는데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든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 임시정부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런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여기겠죠. 국내에 있었던 단체. 우리 이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국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죠. 맞죠? 누가 만들었던 거? 이분이었죠.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것. 자, 우리 여기 밑에 쌤이 광복 이후에 다양한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 시기부터는 잠깐 좌익과 이제 우익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좌익이라고 하는, 좌파라고 하는 이러한 좌익 세력들은 어떠한 정치 사상을 좀 추구하는, 우리 뭐 경제라고 이야기할게요. 경제 사상. 어떤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우파라고 적혀 있는 여기 우익 쪽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좀 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운형 쌤은 어디 쪽에 있었을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약간 여기 3번. 중간인데 나는 중심이야. 그런데 살짝 어디 쪽을 좀 지향하는 공산주의 쪽을 좀 지향하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그래도 다양한 세력, 국내에 있었던 다양한 세력을 모아서 만들었던 게 건국동맹이었거든. 그래 따지면 좌익과 우익을 어떻게든 같이 모은 거죠. 그런데 약간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하고 좌익 쪽의 성격이 좀 더 강하고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돼? 네. 자, 이 여운형이 만들었던 조선 건국동맹이 이러한 광복의 소식을 듣겠죠, 맞지? 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광복이 되기 하루 전 며칠입니까? 14일이죠. 14일 날 조선 총독이 여운형을 부릅니다. 건국동맹의 대장이었던 여운형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조선 총독은 알아요. 뭘 알아요? 일본이 질 거를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기 전에, 발표가 딱 나버리면 한반도에서 무슨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잖아. 우리 한국인들의 이 분노가 맞지? 터져가지고 일본인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리 이 여운형 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조선 총독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 있잖아. 한반도를 지배했던 모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줄게? 여운형 너한테 줄게. 대신에 우리 내일 항복할 텐데 우리 일본인들이 다치지 않게 좀 도와달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재빨리 이 여운형 쌤은 이 광복이 됐을 때 바로 뭘 만들 준비를 합니까? 나라를 만들 준비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우리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요거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건준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건준위. 그래서 우리 뭐 사회주의 계열, 그다음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좌우를 모두 통합해서 만들었던 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고요. 자, 일본한테 모든 것을 받기로 했잖아. 그죠? 받기로 했으면 일본처럼 각 지역에 가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제주도로 쳐볼게요. 제주도청에 지금은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누구였을까요? 일본인이었겠지. 아, 이 시기에 원형이 왜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 일본인이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맞지? 일본 가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일본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본에 가면은 바로 도지사의 그 제주도청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빨리 접수해가지고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경찰이 하루라도 없어봐요. 싹 다. 서방서가 하루라도 다 멈춰봐. 학교가 하루라도 다 멈춰봐요. 그럼 좋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다가 지부를 설치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들. 자, 내가 나라를 딱 세우면은 모두 다 이제
빈 공백 없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해놓은 상태였다고요. 준비를요. 그래서 이 지부에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딱 시스템을 딱 준비만 딱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누가 조선건국위원회한테 통치 권한만 넘겨주면 돼? 여운형이요? 일본이 주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북한에서도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북한에서도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지부들이 만들어져요. 북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딱딱. 무슨 느낌인지 이해 옵니까? 자, 그런데 어라, 조선 총독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야, 언제 줄 거냐? 너희 항복했잖아. 언제 줄 거냐? 우리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럴 때 총독이 말을 싹 바꾸죠. 뭐랍니까? 나 미국한테 항복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얘들 뻥지죠, 맞지? 준비 다 했는데. 그리고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남한으로. 근데 얘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가만히 되겠죠. 얘들이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나라부터 선포하자. 나라부터 선포해서 미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 어서 오시게, 나 대통령 일세 해서 이렇게 쇼부 보자 이야기를 했던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있었던 9월 6일 조선건국위원회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뭐라고 할까요? 그 나라를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 요 보기 전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을까?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은, 자, 우리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항상 이런 게 먼저 나와주고 이 단체가 했던 거를 묻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번부터는 다 보여주면서 하려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일단은 이게 어느 단체인지는 여기 보면 알겠죠? 그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우리는 뭐 하려고? 우리 국내에 다 통합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만들 거다? 완전한 무슨 나라? 독립국가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적? 민주주의적 정권을 만들 거다.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받아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이게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일시적인 과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혼란기잖아, 지금.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에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우리 지부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대중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내용들 보면, 아, 이거는 어느 단체구나. 건국준비위원회가 꿈꿔왔던 나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여기 밑에 보이죠? 이제 미국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9월 6일 바로 다음 날, 9월 7일 날 어떤 부대가 들어옵니까? 드디어 소련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소련이 진군했다고 적혀 있잖아요. 누가 들어옵니까?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남한으로요. 그리고 누구의 항복을 받아냅니까? 조선에 있는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원래 얘한테 항복하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항복해버린 거? 미국한테 항복해버린 거죠. 그래서 9월 7일 날 미국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미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가장 먼저 어디를 접수했을까요? 조선 총독부를 접수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깃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원래 태극기가 올라갔어야 됐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깃발이 올라갑니까?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 미국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우리 들어봤는 사람입니다. 미국 하면 좀 유명한 사람 있잖아. 군인. 했던 사람. 그 알았는데. 그 무식이잖아. 메가더잖아. 메가더. 더글라스 메가더. 자, 메가더가 딱 오자마자 딱 선포합니다. 딱,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해요.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가더 포고령 제1호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포고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치, 모든 권한은 누가 갖겠다? 우리 미군이 갖겠다는 겁니다. 미군이. 이해됩니까? 그 바탕 아래 이제 미군이 통치할 수 있는 무엇이 설치되냐면 미군정청이 설치됩니다. 미군이 정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미군정청이 설치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 두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권영 읽어볼래?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이국도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재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국내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자, 그냥 읽기만 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얘들은 누구예요? 조선 총독부 아래에 있었던 공무원이죠. 맞지? 자, 여기에 쌤이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있죠. 우리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뭐 우체국 배달하는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그 사람도 공무원이지만은 생업을 하는 거잖아. 근데 반면에 우리 악질 경찰 있죠. 독립군만 잡으러 다녔던 경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쟁터에 나가라고 등 떠밀었던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광복이 됐을 때 걔들이 출근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지. 왜요? 괜히 출근했다 지나가다가 한국인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얘들이 갑자기 숨겨놨던 정복을 딱 입고 경찰 배지 딱 차고 당당하게 이제 출근합니다. 얘가 보장해 줬으니까요, 미국이. 참 이게 잘못된 거죠. 첫 단추부터.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에 조선 총독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현상 유지 그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북한 있죠. 북한에는 이 소련이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자, 우리 미군은요, 우리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군은 우리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소련은요, 야, 우리가 통치하지 않을게. 우리는 어떻게 통치할게? 감적적으로 통치할게. 그리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하고 있더라. 누가 잘하고 있더라? 아까 전에 그 지부들 있죠, 지부들. 그 지부들이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싹 바꾸거든요. 그냥 이름만 바꿉니다, 이름을. 그 이름을 뭘로 바꿨었냐면, 우리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제주도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민위원회가, 여기 있구나. 자, 인민위원회 보이죠? 자, 강복 직후에 각지에서 조직되었던 자치기구다. 38도섬 이남 지역에는 미군 주둔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이북 지역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인민위원회가 이 북한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인민위원회들이 주로 통치를 하고 소련은 뒤에서 그냥 관망하기만 합니다. 대신에 소련이 사람 한 명을 박아놓고 갔죠. 누구였을까요? 이름이 처음에 김씨로 시작합니다. 김일성을 박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 북한에 있었던 인민위원회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도와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반면에 이 남한에서는요, 미군정이요, 이 인민위원회를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은요, 모든 정치단체를 부정합니다. 자, 우리 남한에는 유일한 합법적인 단체는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미군정청밖에 없다. 그 전에 있었던 단체나 모든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인민위원회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더 나아가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와야 되죠. 임시정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모든 정치단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합법적인 단체다. 미국만 합법적인 단체고, 그리고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일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통치해라. 그냥 깃발만 바뀐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참, 이 모습은 참 미군정이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자, 모든 장치를 이렇게 부정하다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북한은 누가요? 소련의 어떻게든 간섭 아래, 남한은 미국의 영향 아래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쌤이 아까 모든 단체를 부정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는 정부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자격으로 들어와야 돼? 만약에 한국 오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원래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에 갈 때 그냥 뭐 알아서 갑니까? 알아서 가가지고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네이버에 쳐가지고 이렇게 가요? 아니죠.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주잖아. 근데 우리 임시정부 김구는 알아서 비행기표 예약해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이 다 같이 타가지고 왔을 때 뭐 빰빠라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을 챙겨주죠. 맞지?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부정해서 우리 김구 등 임시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남한에 귀국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자, 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의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북한에는 지금 소련의 이러한 간섭 아래 김일성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한에서는 지금 몰래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다 뻥 나가버려가지고, 맞지? 미군정 아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당 만들어라. 정치적인 단체 만들어가지고 신고하면은 너희도 이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독립운동가 하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구 나와야겠지, 맞지? 김구. 자, 김구는 1, 2, 3, 4번 중에 어디? 여기죠, 1번. 그래서 김구는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누가 있어요? 들어본 사람. 이승만 있죠. 이승만은 어디에서 영향력을 피우고 있었던 사람? 미국이었죠. 미국. 미국에서 당연히 미군이 오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겠죠. 이승만은 대통령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임시정부 때부터 대통령이었잖아. 그죠? 대통령의 큰 꿈을 꿈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승만은 어디 쪽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어디?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어요. 아, 1번이죠. 완전히. 이승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도 돈이 꽤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본가라고 이야기하죠. 자본가. 대표적으로 송진우라든지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 일제 강문정기 시대 때부터 상당히 돈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출신? 자본가 출신입니다. 자본가 출신. 이 자본가 출신들이 100%가 다 일본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 벌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 왼쪽 세력. 자, 좌파 세력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좀 나올 거예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헌영.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죠. 맞죠? 네. 우리 여기에 아까 이름 한 명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요분. 요분은 어디라고 했어요? 중간이라고 했지. 맞지? 색깔 좀 바꿔볼까? 약간 조금 연한 핑크로 가볼까요? 여기에 여운영 쌤이 있는 거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쪽에는 좀 연한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우리 여기에는 우리 너무 파란색인데? 우리 이쪽에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김규식. 그죠? 우리 뭐 많이 들어봤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아까 전에 야, 너희 정치하려면은 뭐 만들어래? 정치단체 만들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정치단체를 만듭니다. 우리 김구가 만들었던 임시정부 계열이 만들었던 단체를 한국 독립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걸 좀 줄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글자로만 줄여볼게요. 뭐라 할까요? 한독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승만도 당연히 정치단체를 만들었겠죠. 이승만이 만들었던 거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요거는 두 글자로만 줄여볼까요? 뭐라고 줄여볼까요? 독촉이라고 줄여볼게요. 독촉.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가 세력들도 단체를 만듭니다. 자본가 세력들도. 이 자본가 세력이 만들었던 단체의 이름을 한국민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좀 줄여보면 세 글자로 한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민당. 됐어요? 네. 특히 우리 예전에 이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을 때 인민공화국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싶잖아. 사실 좌익에서 주도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승만이라든지 김구라든지 김성수라든지 다 중요한 자리에 다 앉혀놔요. 근데 얘들은 참여해 안 해? 안 하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으로 세우고 돼 있거든. 이승만은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아니면 안 한다 그래. 해줬는데도 이승만 여기 참여해 안 해? 안 하죠. 특히 여기 있는 김성수와 같은 사람들은요. 나는 절대 참여 안 한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겠다? 임시정부를 기다리겠다. 이러한 사람이었거든. 임시정부를. 그런데 미군정이 임시정부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국만 바라봅니다. 미국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뭘까요? 당연히. 무슨 당? 조선 공산당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박헌영은 북쪽보다는 어디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남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 공산당 산하에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요것도 좀 줄여보면은 세 글자로 무슨 당? 남노당이 되겠죠. 맞지? 자, 여운형 쌤은 뭐 했냐면 여운형 쌤은 여기에서
조선 인민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김규식 쌤도 민족 자주 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야 정치 단체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해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정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몇 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정치 단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이런 게 몇 개월 만에 200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좀 무시하기도 했어요. 얘들은 무슨 개나 소나 다 만드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대. 정치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 단체는 이쪽 단체가 많았을까요? 이쪽 단체가 많았을까요? 실제로 이쪽 단체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요 단체가 많다는 거는 우리 나중에 이어질 내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